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싱크텍스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의 12가지 그림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의 12가지 해악, 가지급금의 그림자입니다. 이 가지급금의 해악은 사실 이 12가지라는 그 가지수보다 더 무서운 건 대표님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그 걱정, 그 해악이 평소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드러나지 않다가 법인세 신고하거나 결산할 때 잠시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입금을 해라, 세금을 얼마 내라, 그럼 다시 가라앉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잠시 드러났다가 가라앉은 겁니다. 즉 가지급금이라는 그 문제는 잠깐씩 드러났다가 가라앉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또 잊어먹으세요. 이거에 대한 이 해악이 잊어먹기 때문에 또 가라앉아서 얘가 가만히 있지가 않죠. 점점 증가합니다. 또 평소에는 잠잠히 이렇게 있던 가지급금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급금이 무서운 겁니다. 가지급금의 이 해악을 제가 1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수가 많아서 지루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12가지 이 나쁜 그림자를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이 가지급금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서론에 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 것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화면이 줄어들고요. 화면을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이란 용어 정리입니다.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임시로 지급한 금액이다. 임시가, 지급, 금전. 그렇기 때문에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고 지급된 자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지급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무상 가지급금이라는 용어 정리입니다.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입니다. 주체는 법인이죠. 법인이기 때문에 자금 대여액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또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수금입니다. 가수금. 가지급금이랑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가지급금이 법인이 빌려준 거라면 가수금은 법인이 빌려온 돈입니다. 특권자들에게 빌려온 돈이고, 주로 그 초기 기업에서 법인이 자금이 없을 때 대표님들이 돈을 넣죠. 이걸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한 내용 먼저 제가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대표님들께서 가지급금만 보면 항상 하시는 중대한 오류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오류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영상의 문제든 어떤 인생상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잔뼈 굵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하십니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처방이 맞겠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스스로 이제 풀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을 대할 때는 이 앞단의 원인 분석을 항상 잊어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수많은 상담을 나갔을 때, 대표님들께서, 이 세무사, 가지급금이 지금 한 10억이야. 이거 어떤 방식으로 없애는데, 이거 이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없애도 돼? 이렇게 말씀을 먼저 먼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답변을 드립니다. 대표님,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나요? 어떤 분류로 발생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다수의 대표님들이 답변하지 못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지급금이 예를 들어 30억이다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가지급금을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유형별로 다른 접근을 하셔야 한다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유형 D인데 유형 A에 필요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셨다거나 뭐 해결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라면 반드시 한번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자는 말씀 꼭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들어보시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지급금의 12가지 그림자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의 12가지 그림자라는 테마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화면에 12가지 가지급금의 이런 문제점을 제가 나열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이 앞에 6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죠. 자,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대표님들이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이자 입금 산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가지급금의 문제점입니다. 인정이자 입금 산입. 그대로 제가 말을 풀어 쓰겠습니다. 인정이자. 이게 무슨 말이죠? 심플합니다. 이자로 인정할게. 자, 입금 산입. 어떤 말일까요? 이익으로 더할게. 산입하다. 산입할게. 입니다. 심플합니다. 자, 가지급금 정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인이 업무 무관하게 대여, 빌려준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돈을 빌려줬으면 어떤 게 나오죠? 이자가 나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 가지급금을 대여금이라고 본다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자 수익으로 인정할게. 법인 입장에서 돈을 빌려줬으니까 법인은 이자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볼 거야. 이런 말입니다. 봐서 법인의 이익을 늘려 잡아서 당연히 법인세를 늘려 부과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인정이자 입금 산입입니다. 당연히 법인세가 증가하겠죠. 여기 표시된 이 법인세는 당연히 증가하실 겁니다. 이 인정이자는 아마 대부분 대표님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연말 되시면 아마 기장하시는 세무사님께서 가지급금 때문에 이자가 얼마가 발생했으니까 회사에 입금하시라고, 실제 이자분만큼 입금하시라고. 그래서 대표님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자분만큼, 대부분 4.6%죠. 4.6% 인정이자만큼 법인 계좌에 입금하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가지급금이 10억이다. 그럼 인정이자율이 4.6%니까 어떻게 되죠? 자, 이상한 숫자가 나왔죠. 자, 4,6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대표님이 법인으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실제 입금을 말하는 겁니다. 계좌 입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것을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 자금을 넣었다고 해서 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입금을 안 하셨던 실제로 이 인정이자 입금 산입은 부과가 됩니다. 숫자로 넣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정이자 4,600만 원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 늘어납니다. 증가. 자, 법인세율이 몇 프로죠? 22%. 지방소득세까지 22%입니다. 그럼 4,600 곱하기 22% 하시면 되겠죠. 네. 이 금액은 4,600에 22%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것만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금을 1,000만 원 그냥 더 내시는 겁니다. 가지급금 10억이면 그냥 세금이 1,000만 원 나간다.
국가로 그냥 귀속하시는 겁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계속 가지급금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계속 모범 납세자가 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1,000만 원이란 돈을 국가 계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인정이자 입금 산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잠깐씩 제가 말을 멈출 때가 있으세요. 그때마다 지루해하지 마시고 했던 거를 곰곰이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파트입니다.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이자 이게 무슨 말이죠? 심플합니다. 지급한 이자, 이용. 지급한 이자는 비용이겠죠. 지급한 이자, 법인이 지급한 이자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가지급금에 관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가정해서 이 법인이 은행 차입금이 10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억. 법인이 이거 어디다가 썼냐면 바로 옆에다가 이게 10억 구매. 이 은행 차입금 10억을 가지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계에 10억을 샀습니다. 이걸로 이제 비즈니스를 사업을 운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에 기계를 산 이 회사에 같은 회사입니다. 가지급금이 똑같이 10억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대표님이 그냥 너 왜 가져갔어? 그냥 대표님 주택 구매에 돈 없어. 돈이 없어서 그냥 법인 가지급금 잠깐 쓰신 겁니다. 융통하신 거죠. 자, 국세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제가 한 가지 더 붙일게요. 은행 이자가 그냥 3% 이자 가정하겠습니다. 3%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자 비용 3천만 원. 이게 사업 관련된 지금 대출을 받았고 사업 관련된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이거 원래는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가지급금이 없었다면 대표님은 이자 비용 3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22%를 곱한 660만 원은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세금 0.6만 감소했는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은행에서 차입금 10억이 있고 그걸 기계 샀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은행에서 차입금 10억 한 그 돈을 그대로 대표가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거야. 국세청은 이렇게 봐버립니다. 우리 국세청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지금 뭐가 되죠? 저 이자 비용, 차입금 10억에 대한 진짜 이자 비용 3천만 원은 진짜 이자 비용인데 국가에서는 이 이자 비용은 이 차입금이 그대로 가지급금으로 가져갔으니까 이 이자 비용도 나는 인정 안 할 거야. 이렇게 국세청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시켜 놓고 그 규정을 저희가 멋진 말로 지급, 이자, 손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풀어드리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송금, 불산입. 송금으로 넣지 않을 거야. 이자 비용 인정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자 비용 아까 3천만 원 그대로 실제로 지급한 이자 비용이죠, 대표님. 그리고 이 이자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우리 법인은 세금이 6,600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 세금을 거꾸로 비용 인정 못 받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지급금의 12가지 그림자 중 두 번째 그림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독하신 분들입니다. 계산이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실제 기계를 샀어도 실제 차입금 갖고 가지급금 그대로 쓴 대표님들은 억울하지 않겠지만 실제 그 차입금으로 기계를 사고 사업 운영에 직접 투자하신 대표님들은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면 전혀 별개입니다. 뭐 2018년도에 차입금 10억으로 기계를 샀는데 2020년에 가지급금을 예를 들어 10억을 가져갔습니다. 이 차입금과 가지급금은 전혀 별개의 어떤 거래들이죠. 이 이자 비용도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이자인데 이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런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지급금 10억이 있었으면 가지급금 10억 때문에 첫 번째 인정이자 입금 산입으로 제가 아까 얼마 손해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1,000만 원 정도 법인세 손해 더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지급금 10억 있으시면 지급이자 송금밀산입으로 얼마 손해 보신다? 660이죠. 합치면 벌써 가지급금의 두 가지 그림자 가지고 대표님께서는 국가에 1년에 1,600만 원을 헌납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림자고 더 무서운 건 아직 가지급금에 대한 페널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무섭죠. 자, 그 세 번째 그림자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져서 일단 여기에서 한번 끊고 바로 다음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중하신 대표님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